네, 이 문제 법조팀 이승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원석 후보자가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 제기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이번에 단독으로 입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청윤 기자 보도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네. 이 의혹 자체는 3년 전 사법농단 재판 당시에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기록, 즉 보고서 문건을 확보해서 전해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문건 내용,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이원석 당시 중앙지검 특수일부장과 통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네. 여길 보면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 내용, 구체적인 송금 내역, 영장 청구 사실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측에 수사 기밀을 넘긴 셈이고 그중에는 수사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것도 있습니다. 미리. 네. 예. 예를 들어 2016년 5월 11일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조사했다. 돈을 일부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아주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반론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업무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겁니까? 예, 이 후보자는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징계를 도래했을 뿐인데 40여 차례나 통화를 주고받고 수사 예정 사실까지 미리 알려준 부분 논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후보자가 알려준 수사 상황은 단순 동향 전달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나 사실관계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수사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봐야 합니까?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가며 법원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판결문에도 법원 행정처 측에서 전화를 더 많이 걸었다고 적시는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의도는 알기 어렵습니다. 만일 당시 행동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